손흥민 1100억 플러스 200억 잭팟. 한 경기 몸값 수직 상승되자 랩이 신나서 매각 결정해버린 상황.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좋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7일, NG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공격 옵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위대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보도했다. 피파는 지난 8월 15일, 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의 141년 역사의 풍부한 전통을 반영하는 역사적인 행보로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의 첫 번째 비유럽인 주장에 올랐다. 이 획기적인 선임의 의미는 토트넘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 축구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2015년에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했으며 2023년 현재까지 9년째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다. 토트넘에서 친형 같은 역할을 하며 모든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은 손흥민은 이번 발표로 탁월한 리더십 자질과 경기장 안팎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2021-22 시즌 손흥민은 커리어 사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커리어 하이인 23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난 시즌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골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손흥민의 주장 선임은 한국 대표팀의 기둥으로서 그의 역할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손흥민이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업적은 클럽 레벨에서의 업적과 닮아 있으며 헌신과 겸손으로 한국 대표팀을 승리와 도전 모두에서 이끌고 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이미 EPL의 레전드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손흥민은 모든 면에서 엘리트 선수다. 나는 손흥민이 은퇴할 때쯤 EPL에서 위대했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히지 않는다면 놀랄 것 같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그는 커리어 대부분을 윙으로서 활약했지만 늘 골대를 위협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를 공격수로 배치했고 벌써 9골이나 기록했다. 그는 정말 뛰어나다. 매일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는 축구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모범을 보여준다. 매일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저에게 큰 영감을 받는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손흥민을 주장으로 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뻔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러한 결정 중 일부는 타이밍, 즉 그룹과 개인의 현재 상황에 관한 것이다. 나는 손흥민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호주 출신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 그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나는 항상 손흥민이 클럽과 대표팀에서 보여준 행동가짐과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면서 나는 그가 주장이든 리더십 그룹의 일원이든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라고 덧붙였다. 포스테코글루는 또한 하지만 특히 케인이 떠나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엄청난 공백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손흥민은 그 공백을 메울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느꼈다. 나는 그가 주장 선임을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메디슨, 로메로 등 다른 고참 선수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라고 대답했다. 2. PL 포인트. 성적 없이 낭만 없다. 충격 추락, 토트넘. 텐지 26점 오른쪽 화살표 5G 1점. 포스테코글루 최대 위기. 낭만이란 말은 성적이 뒷받침될 때 말할 수 있었다. 토트넘 호스퍼는 현재 최악의 상황이다. 토트넘은 8일 오전 5시 15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1-2로 무릎 꿇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승점 27점으로 5위에 머물렀다. 또 못 이겼다. 토트넘은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까지 무패를 달렸다. 10경기 동안 8승 2패를 했고 22득점을 넣는 동안 9실점을 허용했다. 승점 26점으로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PL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정점을 찍으면서 60여 년 만에 1부 리그 우승을 하면서 지독했던 무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첼시전에 1에서 4대패를 당했다. 대패와 더불어 크리스티안 로메로, 데스티니 우도지 퇴장이란 변수를 맞이했고 제임스 매디슨, 니키 판 더 펜이 차례로 쓰러졌다. 마노르 솔로몬, 이반 페리시치, 히샬리송, 라이언 세세뇽 등 수많은 부상자가 이미 발생했는데 핵심 선수들이 빠지면서 토트넘은 뼈만 남았다. 첼시전을 이후로 내리 연패를 기록했다. 울버햄튼에 역전패를 당했고 아스톤 빌라에도 1에서 2로 졌다. 맨시티와 혈투 속에서 3에서 3으로 비기면서 연패를 끊긴 했다. 손흥민, 데얀 쿨루셉스키 등의 분투가 대단했다. 로메로가 징계에서 돌아오고 히샬리송이 회복해 여러 옵션이 생겼는데 웨스트햄전에서 1에서 2로 패하면서 다시 패배를 맞았다. 초반 10경기에 승점 26점을 딴 토트넘은 이전 5경기에서 승점 1점만 얻었다. 순위는 5위로 내려갔는데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동률이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브라이튼, 웨스트햄이 바짝 쫓고 있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젠 6위권 밖으로 갈 수 있어 보인다. 우승은 고사하고 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주간대회에 나갈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느 상황이든 공격 축구를 지향하고 부상자, 징계로 인해 스쿼드가 초토화가 돼도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낭만이 있다, 고 불렸다. 연패 기간 동안에도 낭만은 계속됐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강등권 팀 성적인 지금 상황에선 낭만이란 말을 붙일 수 없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낭만이 이어지려면 일단 이겨야 한다. 토트넘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다음 경기에서 맞붙고 연말까지 노팅엄 포레스트, 에버턴, 브라이튼, 본머스와 연속해서 붙는다. 경기가 연속해서 붙어있는 살인적인 일정이다. 손흥민, 이브 비수마, 파페 마타르 사르가 아시안컵,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인해 1월에 빠지는 걸 고려하면 이 시기에 최대한 많은 승점을 따 순위 방어를 해야 한다. 3. 2시즌 쓰고 방출, 이럴 거면 왜 데려왔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입 정책 완전 실패.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다시 칼을 빼든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8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고연봉 선수들에 대한 제안을 기꺼이 들을 것이다. 카세미루와 라파엘 바란 그리고 제이든 산초 모두 이적이 가능하다. 메뉴 계획은 내년 여름 방출 이후 영입이다. 라며 피바람을 예고했다. 텐 하흐 감독은 고 어헤드 이글스, 바이에른 뮌헨이, 위트레흐트, 아약스를 거친 다음 메뉴에 부임했다. 위대했던 알렉스 퍼거슨경 이후 새로운 시대를 이끌 적임자로 지목됐다. 텐 하흐 감독은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우승으로 스스로를 증명했다. 하지만 올 시즌 기대 이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선수단에 발생한 크고 작은 부상이 뼈아프다. 여기에 라스무스 회이룬, 메이슨 마운트, 소피앙 암라바트, 안드레 오나나 등 거금을 들여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들도 좀처럼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텐 하흐 감독을 향한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텐 하흐 감독은 내년 여름 다시 개혁을 꿈꾼다. 여기엔 레알 마드리드 시절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하며 세계를 호령했던 월드클래스 바란과 카세미루도 포함되어 있다. UCL 우승 DNA를 이식할 거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산초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21년 메뉴가 산초를 위해 지불한 금액은 7,300만 파운드, 약 1,204억 원. 하지만 올 시즌 텐 하흐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한 결과 메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연봉 새 선수를 판다고 해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어느덧 30대에 접어든 카세미루는 4천만 유로, 약 566억 원. 눈에 띄게 경기력이 나빠진 바란은 3,500만 유로, 약 495억 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산초는 3,200만 유로, 약 452억 원로 예상된다. 투자금은 회수할 수 없지만 연봉을 아끼는 걸로 위안을 삼는다. 한편 맨유는 지난 라운드에서 첼시를 격파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다음 경기 텐 하흐 감독은
올드 트래포드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불러들여 연승에 도전한다.